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현실에서 가능케 하는 물질을 메타물질이라 부른다. 이 물질은 원래량의 방향으로 굴절되는 빛을 극단적으로 제어해 음의 방향이나 제로 굴절률을 구현해 만든다. 시각은 빛의 반사에 의해 작동되는데 반사된 빛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원리다. 국내 연구진이 물 속에서도 이 같은 투명 망토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마치 수중에서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수중 스텔스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측정센터 책임연구원과 왕세명 지스트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제로 굴절률의 메타물질을 구현하고 수중 실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원재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제로 굴절률 메타물질을 이용해 수중 실험을 하고 있다. 물속에서는 전자파나 레이더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음파를 쏜 다음 반사된 파동으로 물체를 탐지한다. 음파가 물체를 만나면 반사되고 없으면 계속 나아간다. 연구진이 개발한 메타물질은 수중에서 음파를 반사시키지 않고 그대로 투과시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음파를 제어할 수도 있어 군사나 기계,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그동안 수중 음파의 제로 굴절률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으로만 가능했다. 수중에 있는 물체가 물보다 음파의 전달 속도가 느려야만 굴절률 제어가 가능하다는 가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설대로라면 공기처럼 소리 전달 속도가 느린 물질을 물 속에 넣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진은 기존 느린 물질 가설을 뒤집는 결과를 제시했다. 발상을 전환해 물보다 전달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구리를 규칙적으로 배치해 제로 굴절률의 메타물질을 구현한 것이다. 이 물질에 음파를 쏘면 물질 끝단에서 통과하기 직전과 동일한 위상의 파동이 나온다. 파동이 끊어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물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물질의 끝단을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 음파를 모을 수도 퍼져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잠수함 표면을 메타 물질로 설계한다면 음파 탐지 시스템으로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왕세명 지스트 교수는 음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어 기계 및 의학 산업은 물론 건축 현장에서 층간 소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다. 투명망토나 스텔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의 메타물질이 있다. 빛이나 전파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메타물질을 손쉽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메타물질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김동철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팀은 문준혁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메타물질의 기계적 특성을 쉽게 예측해 메타물질 설계를 돕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고기능성 플라스틱인 ABS 수지를 이용해 앞뒤 상하좌우 세 방향으로 같은 형태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중주기적 연속 구조의 인공구조물을 만들었다. 여기에 다양한 방향에서 탄성파를 쏘아 각각의 전파 속도와 강도를 측정했다. 이전까지 이런 구조의 물질이 빛의 간섭 효과 등을 이용해 두께나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형태가 바뀔 때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관측 결과 이 물질은 방향에 따라 기계적인 강도와 전파 속도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단위 구조의 부피와 가로 세로 길이 비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조가 점점 얇아질 때 상대적으로 강도가 세진 것이다.
또 철이나 탄소 화합물 등 소재를 바꾸어가면서 같은 실험을 반복한 결과 소재보다는 구조가 물질의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삼중주기적 연소 구조의 기계적 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논문의 제1저자인 우주서강대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연구원은 삼중주기적 연소 구조의 기계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가벼우면서도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탄복, 특정 방향의 파동만 빠르게 전파시켜 감청을 막는 스텔스 잠수함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3D 프린팅을 이용해 메타물질 제작에도 직접 나설 계획이다. 김 교수는 메타물질 제작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해 효과적인 후보 물질을 제안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메타물질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장보고 I 잠수함 통합 전투체계 성능 입증 시험 성공.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하기.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 1급 잠수함의 성능 개량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통합 전투체계에 대한 성능 입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장보고 I급 잠수함 3척의 성능 개량 사업을 1,800억 원가량에 수주했다. 이 중 통합 전투체계 구축은 성능 개량 사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설계가 진행됐으며 그동안 시제품 제작과 함정에 탑재하기 전 시험할 수 있도록 육상 시험 체계를 구축해 지난 18일 마침내 성능 입증 시험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잠수함 전투체계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보고 1급 잠수함은 90년대 건조돼 운용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으로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탑재된 낡은 장비와 시스템을 단순히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통합 전투체계는 잠수함에 탑재된 소나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 추적, 식별하고 전술 상황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표적에 대해 교전을 수행하는 기능 등이 통합돼 있어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무기체계다. 성능 입증 시험에 성공한 장보고 1급 잠수함의 통합 전투체계는 내년 3월 첫 번째 함에 탑재돼 개발 시험 평가와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만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도입된다. 대우조선은 오는 2018년까지 3척에 대해 성능 개량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전투체계의 성공 뒤에는 정부와 기업들 간의 협력이 있었다. 대우조선은 체계에 대한 요구조건 설계, 체계의 기능 설계, 연동 설계, 체계 통합, 시험 평가를 주관했고 LIGN-X1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하드웨어 제작, 핵심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우조선, LIGN-X1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수행했다. 해군은 요구조건과 설계 결과 검토, 운용자 화면 개발 공동 참여, 핵심 기능 검증을 위한 4차례 해상시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신윤길 대우조선 특수선 사업본부장 전무는 이번 성능 입증 시험 성공은 대우조선이 보유한 30년 잠수함 노하우의 결정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공급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은 우리나라 해군 최초인 장보고 I급 잠수함 사업 9척을 지난 97년부터 인도 지연 없이 건조했으며 국내 최초로 해외 잠수함 수출을 하는 등 방산 부문에 있어서 경쟁력을 보여왔다. 첫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대형 모터였다. 뒤로는 발전기와 배터리, 배전반과 같은 각종 전기 장비들이 100m 가까이 연결돼 있었다. 프로펠러만 있었다면 진짜 잠수함 내부인 줄 착각할 뻔했다. 9일 찾아간 경남 창원의 전기 선박 육상 통합 시험장은
실제 잠수함보다 더 잠수함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취재하는 동안 같은 지적을 5번도 넘게 들었다.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에 대한 부품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추진 전동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가 실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인 만큼 군사 기밀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추진 전동기는 잠수함에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심장과 같은 중요한 파트였다. 장보고 3의 최대 속력은 20노트. 이 속력을 내기 위해서는 모터의 출력이 6000kW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 어느 도시에서 2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체 전기량과 맞먹는다. LBTS에서는 추진 전동기의 출력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다. 전압을 높였을 때 전동기가 프로펠러를 충분히 빨리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육상에서 그것도 프로펠러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발전기를 이용하면 가능하죠. LBTS의 총책임자인 임금희 한국전기연구원 박사의 답은 명료했다. 실제로 전동기 왼편 프로펠러가 있어야 할 자리엔 발전기가 연결돼 있었다. 실제 잠수함에서는 전동기가 프로펠러를 돌리지만 시험장에서는 전동기가 발전기를 돌리게 돼 있다. 발전량을 보면 모터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곳에선 전기 선박의 추진 전동기와 프로펠러를 아예 합친 포드 추진 방식도 시험할 전망이다. 포드 추진 방식은 최신 프로펠러 기술로 전동기가 프로펠러 안에 들어있어 프로펠러가 방향을 360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프로펠러와 전동기가 수직축으로 연결돼 선박이 추진 방향을 바꾸려면 크게 선회해야 했지만 포드 추진 방식으로는 잠수함이 훨씬 더 기민하게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추진 전동기를 돌리는 힘은 결국 전기 에너지다. 잠수함을 100% 전기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존 선박들은 내부에 디젤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지만 잠수함에선 한계가 있었다.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했던 것. 잠수함은 적군의 눈에 띄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은밀한 용도로 고안됐습니다. 주기적으로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 물 밖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힘들죠. 임 박사가 설명했다. 실제로 중형급 이상 잠수함 개발의 핵심은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산소 보충을 위해 떠오르면 발전된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 기술 때문에 잠수함이 발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잠수함은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단 포착되면 정체가 탄로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떠오를 필요 없이 더 깊이, 더 오랫동안 수중에서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 방법이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장보고 3는 축전지의 용량을 높여 문제를 해결했다. 배에 커다란 배터리를 싣고 출항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한 뒤 작전 기간 동안 주동력원으로 삼는 방식이다. 장보고 3에 들어가는 축전지는 실제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500kg짜리 축전지 600여 개가 연결돼 LBTS의 한 구석을 가득 메웠다. 임 박사는 한 번 총쟁으로 수만 km을 항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이 아닌 일반 선박도 최근엔 전기 추진 방식을 선호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의 디젤 엔진이나 가스 터빈 엔진 방식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면 전기 추진 방식은 그보단 작지만 일정한 힘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 넓은 해역을 감시 정찰하는 선박의 경우 특별한 때를 제외하곤 최고 속력을 낼 필요가 없다. 전기 추진 방식은 또 초반 가속력이 디젤 엔진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다.